지난달 초에 나타나가지고 뭐 강력하게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그게 이제 촉발된 거는 대북 전단 때문에 그랬다는 명분을 이제 삼은 거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대남 공세 뭐 관계를 끊어도 좋다라는 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최대한의 군사적 압박까지도 이제 행하다가 김정은이 나타나서 수습하는 그런 과정 동안에 갑자기 그동안 잘 쉬고 있었는데 굉장히 바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얘기도 있고 제 나름대로 방송도 나가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또 정리가 또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이번 상황을 제가 분석하는 걸 말씀드리고 대체로 조한범 박사께서 거의 대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하고 아마 강조점이 약간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강조점은 다를까 그런 게 잘 지켜보시면 재미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한마디로 하면은 김정은은 정권 유지가 지금 어려워서 대남 공세로 갔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동안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는 그런 중대 결정이 결국 북한에게 성과가 없었다라는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화가 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점점 더 상황만 어려워지지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상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그러면 뭘로 할 것이냐? 평화공세 해봐야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작년 말에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핵 문제에 있어서 양보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럼 강공으로 나가는데 김정은도 아마 이런 북한이 어려움을 처한 가장 근원은 미국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미국을 때리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그야말로 이제 신냉전 상황에서 남북 간의 정면 대결, 북미 대결로 가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미국에게는 메시지만 주고 한국을 때리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때마침 고맙게도 대북 전단을 살포해줘서 이렇게 좋은 호재를 박 XX가 이렇게 보내오는데 이거 잘 됐다. 참 걔는 나중에 통일되면 훈장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명분을 자기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전단을 살포하는 내용을 보내와서 그거를 또 옛날과 다른 게 판문점 선언과 재작년 9월에 평양에서의 선언에 상호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명백하게 한국이 어긴 거를 딱 짚고 나온 거죠. 너무나 고맙죠. 아마 박상학은 북한에서 내심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일련의 도발을 마무리까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대한민국이 못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혼자의 결정으로 사회를 이리저리 이쪽 끝으로 끌고 가다 저쪽 끝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도의 극단의 위협을 가한 다음에 갑자기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는 걸 김정은은 할 수 있고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있을 수도 있다. 왜 조한범 박사는 이게 갑자기 내린 결정이다 그랬는데 저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는 모르죠. 이거는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동안에 슬슬 돌아다니면서 즐기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평화의 사도 역할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정치에 있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전가시키는데 제일 약한 고리로 한국을 때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지만 결정적으로 요 시점을 택하게 해준 것은 물론 재작년에 6.12 북미 정상회담도 한 지 2년이 딱 됐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6.15도 20주년이 딱 됐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 시점에
결산을 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노림수라고 하면은 이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또 볼튼 회고록 보니까 믿을 사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더라라는 건 아마 그래서 좀 봐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북미 협상을 할 마음이 있다는 거를 볼튼 회고록에 보면 나오지만 트럼프는 그냥 쇼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고 걔는 걔라 그러면 좀 미안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별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엘튼 존 CD나 전해주려고 그러고 사진이나 찍으려고 그러고 이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재선되는데 유리한가? 타협하는 게 유리한가? 타협 안 하는 게 유리한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마 트럼프는 믿을 사람은 못 된다. 잘 이용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믿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봤을 테고요. 존 볼튼이나 폼페오는 한 7, 8번 그 회고록에만 해도 7, 8번에 걸쳐서 사사건건 북미 협상이 타결되는 걸 반대하고 막아왔고요. 아베는 측면에서 존 볼튼과 적극 협력하면서 김정은은 절대로 믿을 놈이 못 된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핵뿐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도 포기해야 된다. 먼저 신고부터 다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얻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북미 협상을 막았다 그죠. 따라서 김정은이 보기에 제일 그래도 타협할 만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수세에 모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봤음직한데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 약속한 거를 이게 주머니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2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볼튼이나 폼페오가 막으면 우리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남한의 대통령이라고 약속해놓고 한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하소연. 그거는 이제 한 2번째나 3번째 요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때림으로써 트럼프에게도 연말까지 무사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전단 문제도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올 2, 3월에 페트병에다 쌀을 이렇게 보냈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맨날 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걸 쌀을 수거해 가지고 밥해 먹고 했는데 배탈이 나고 구토 설사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가뜩이나 지금 그 정신이 나가 있는데 이게 그 페트병에다가 코로나균을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정보예요. 그런데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전단이 날라오는데 전단의 내용 중에 이설주 그거는 요번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거고 그거 말고 김정은은 캐피탈리스트고 후지산 혈통이다. 지금 김평일도 평양에 와 있는데 후지산 혈통이다 이러니까 백두 혈통인 김평일이 와 있는데 후지 혈통이라 하니까 이거 정권이 남한이 나를 붕괴시키려 하는구나.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요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것도 상당히 요소가 컸다라고 일각에서 분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부기관인데 그런 분석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전 상당히 신뢰하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리 이걸 감지하고 통일부 장관한테 이거 사전에 수습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라고까지 판단을 하고 통일부 장관한테 뭘 좀 부탁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그걸 안 해가지고 이게 사태가 커졌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갑자기 당한 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전단 살포는 의외로 파장이 컸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소 중에 구조적인 요인은 아니니까 시점을 이 시점에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김정은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중단했는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더 나가봐야 효과가 크지도 않고 잘못하면 돌이킬 수도 없고 자기들한테 더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비무장지대 군대 다시 보내봐야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개성에 군대를 보내봐야 식수하고 전기는 우리가 보내주는데 주둔할 수도 없어요, 지금. 먹을 물도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전기도 없고. 따라서 그렇게 해봐야 별 볼일 없고 NLL에서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남북 간에 천안함이나 연평도나 이런 사건처럼 정면 대결로 갔을 때 별로 얻을 게 없다는 거죠, 김정일이. 별로. 그렇다고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완전히 남한하고는 1년 이상은 적대 관계로 가야 될 텐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별로 이익 보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도 이제 보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중국이 쌀을 주면서 달래는 이게 상당히 주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때 그때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가 김양건이 이제 우리 협상합시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도 보면 한미동맹이 철통 같은 경계하고 만약에 도발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한판 붙을 각오를 임전무태의 태세를 딱 갖췄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래, 에이, 뭐 우리도 뭐 그렇게 국지전까지 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 그러고 나왔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움직이는 거는 그동안 2, 3년 동안 움직인 거와 좀 다르게 움직인 거죠. 이게 한반도 정세가 너무 심각해지면 자기들이 이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북한을 뜯어 말렸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일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소강 상태로 가겠지만 그러나 이제 10월 달에 열병식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움직여주면 되는데 움직여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긴장의 수위를 다시 또 높여갈 가능성도 있고 10월 달에 가서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10월 달 가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뭐 하여튼 큰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니면 크게 파국으로 갈 수도 10월 달쯤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게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요. 단지 김정은이 크게 도발을 하려고 그러면 중국도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큰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목함지뢰 사건 때 상당히 우리가 좀 잘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때처럼 일단은 대북 태세에 있어서는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해서 한 번만 더 도발하면 즉흥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 그래서 국방장관도 뭐 좌거우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뭐 잘하신 거고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북한 내에서의 우리가 투여한 우리의 세금으로 진 건물을 부셔서 그것도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해야 되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정면 대결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단지 그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따져야 될 사안이라는 걸 항상 분명히 명시하면서 그 안보적으로 한국 국민이나 한국의 영토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땐 단호히 응징한다는 태세를 갖춘다. 두 번째는 지금 소강 상태로 갔지만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걸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조용히 대북 전단 살포법을 살포 통제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 내용 자체가 참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 남북 간의 긴장만 조성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거는 아마 100분의 1 정도 효용이 있다면 99는 남북 관계를 훼손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지 마라. 언제까지 너가 참느냐를 보겠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과거의 전단은 대한민국은 자유롭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도 북한 정권은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이제는 뭐 핵 미치광이 김정은 부숴버려라 또는 그 고모부를 살해한 인간 백정 김정은 이제는 형까지 죽이네. 뭐 이런 내용. 이게 과연 북한 인권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그리고 상당 대부분은 또 우리 남한에 떨어져서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은 이게 우리 민가에 떨어져서 지붕이 부서지고 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손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제 신념인데 다른 사람의 자유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명백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고 국가 안보를 해치고 평화를 해치고 그걸 어떻게 민간인 몇 사람이 자기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북한에 보냅니까? 저는 저를 저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북 전단은 국가가 장악을 해서 국가가 수백만 장을 만들어 놓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할 때 평양에다 100만 장을 뿌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남북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뿌려가지고 계속 너 왜 도발 안 하니? 제발 좀 도발해라. 난 평화가 싫다. 이런 거를 정부가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책임 회피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도 얘기할 거예요. 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 안 하십니까? 국가안보를 그 탈북자 몇 사람한테 맡깁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 생각이 좀 강하지만 근데 제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와 함께 대북 의료, 방역, 비료 지원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게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 결국은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트럼프 당신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뭘 했냐.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발표자께서 얘기하신 그 영변 폐기만 하더라도 일정한 상응 조치를 가면서 가보자는 거죠. 그리고 저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역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안 하면 다시 가면 되죠. 그거조차를 안 하니까 미국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상당히 미국을 의심합니다. 미국은 이게 타협할 생각이 거의 없어요. 뭘 북한이 나오면 거기다 항상 뭘 얹어서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볼튼에다 아베에다가 계속적으로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또 뭘 또 추가해야 된다. 단거리 미사일도 포기해야 된다. 북한이 무슨 뭐 장난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기브 앤 테이크로 가더라도 미국은 북한보다 경제력이 600배 이상 큰 나라입니다. 600분의 1이 되는 나라가 핵무기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미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렇게 괴롭히는데 왜 타협을 안 해요? 간단하게 타협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참 저는 북한은 못된 나라지만 미국 역시 그렇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의 하는 행태 다른 것도 비판할 게 많지만 일단 북핵 문제를 보더라도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조한범 박사 얘기하신 대로 북한을 어떻게든 집 나간 자식을 달래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관리하고 통제해서 평화통일로 가야지 자칫하다가 엄청난 화를 입겠어요. 그래서 좀 더 현명한 외교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